1803년 북미 대륙의 중앙에 펼쳐진 광활한 루이지애나 땅이 단 한 번의 거래로 국경을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 땅은 미시시피강부터 로키 산맥까지 무려 2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이 미국으로 옮겨가며 미국이라는 신생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거래 뒤엔 전염병과 혁명, 제국의 몰락과 패권의 시작이라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나폴레옹 치하에서 세계 제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앞서 루이지애나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지만 1762년 7년 전쟁의 패배 이후 스페인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800년 나폴레옹은 산 일대폰스 조약을 맺고 비밀리에 루이지애나를 다시 회수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북미에서 식민지 재건을 통해 프랑스의 위신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핵심은 사실 루이지애나가 아니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진주 생도맹크, 오늘날의 아이티였습니다. 당시 생도맹크, 오늘날의 아이티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설탕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는 이곳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착취하며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91년 노예들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단순한 봉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 최초의 흑인 노예 혁명, 바로 아이티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수만의 병력을 보내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이티의 열대성 기후와 황열병이 병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군인 5명 중 3명이 병으로 죽고 지휘관들도 사망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패했고 1804년 아이티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패배로 나폴레옹은 서반구 식민지 전략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이티를 잃은 이상 루이지애나는 쓸모없는 땅이 되었고 나폴레옹은 곧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 국력이 약한 신생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서부 확장 정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농민들에게는 미시시피강 하류의 뉴올리언스 항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농산물 수출의 핵심 통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퍼슨은 이 항구를 매입하기 위해 사절단을 프랑스로 보냅니다. 그들은 뉴올리언스만 사려고 했지만 나폴레옹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루이지애나 전체를 사시겠습니까? 제시된 총 금액은 1,500만 달러, 지금 가치로 약 3억 달러 수준. 한 평당 3센트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803년 4월 30일 미국과 프랑스는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거래로 미국은 국토의 2배를 얻었고 북미 대륙의 중심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부동산 거래를 넘어 미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첫 계단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거래는 세계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폴레옹은 이 돈을 유럽에서의 전쟁 자금으로 활용하며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지만 결국에는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몰락합니다. 반면 미국은 루이스와 클라크 탐험대를 파견해 루이지애나 영토를 조사하고 본격적인 서부 개척 시대로 나아갑니다. 훗날 이 땅은 15개의 주로 나뉘며 미국의 중심부가 됩니다.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미네소타 남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캔자스, 오클라호마,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뉴멕시코 일부, 루이지애나주 대부분이 당시 루이지애나 땅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미국 중서부의 도시들, 평원과 강 농장들은 이 외교 협상을 통해 미국 땅이 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거대한 전쟁이 아니라 작은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과거와 오늘을 잇는 다리, 타임브릿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